안녕하십니까, 안찬입니다. 이번 영상은 2021년 공인중개사 시험 대비 기출문제 풀이 영상이고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기출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도 한 문제가 정도가 출제되고 있고요. 양이 많지 않은 부분이니까 확실하게 정리하시면 충분히 다 맞을 수 있는 문제죠. 자, 대표 사례부터 최근 기출문제가 들어갈게요. 자, 갑은 을소유 서울특별시 소재 X상가 건물을 2009년 6월 1일 보증금 4,500에 임차하여 같은 날 인도받은 후 같은 해 6월 10일 적법 절차에 따라 사업자 등록을 신청하였다. 다음 중 옳은 거죠. 그러면 6월 10일 이길 날이죠. 6월 11일 날 0시에 이 상가 건물 임차인에게는 대항력이 인정이 되죠. 1번을 보시면 옳은 걸 찾는데 X건물이 2009년 4월 6일 청구권 보존에 가등기란 병이죠. 그러면 같은 해 6월 19일 그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마쳤어요. 그러면 이 사람은 요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라고 이 가등기가 순위를 보존해 주기 때문에 요 병의 수인인은 4월 6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그러면 6월 11일 0시보다 4월 6일이 빠르잖아요. 따라서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라면 이 상가 건물 임차권은 무조건 소멸이 돼야 되거든요. 소액 임차 보증료는 따지지 않고요. 따라서 갑은 자신의 임차권으로 병에게 대항할 수 없다는 질문은 맞는 질문이고요. 답은 1번입니다. 답이 5번이라 되어 있는데 1번입니다. 1번 죄송합니다. 편집하는 과정에 답이 바뀌었네요. 2번입니다. 갑이 임차 목적물을 사실행위와 더불어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활동으로 이루어지는 공장으로 사용했더라도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기 때문에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적용 대상이다. X가 되고요. 3번 갑을 간의 임대차 기간을 정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최소한 상가건물 임대차는 1년이 보장이 되거든요. 그러면 2009년 6월 1일이니까 1년이니까 2010년 6월 1일 끝나겠죠. 따라서 계약갱신이 없단 그 계약은 2011년 5월 31일 만료된다. X입니다. 상가 건물 임대차는 최단 기간이 1년이 보장되므로 정하지 않았다면 1년인 거죠. 4번 갑이 임차 부분의 일부를 경과실로 파손한 경우에는 계약갱신을 요구하지 못한다. X입니다. 두 가지 틀렸는데 일단 중과실입니다. 중과실로 파손했더라도 계약갱신 요구할 수는 있어요. 다만 임대인이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를 거부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중과실로 파손한 경우 계약갱신 요구하지 못한다. 이것도 X예요. 중과실로 파손했더라도 계약갱신 요구하는 것이 가능하고요. 다만 임대인은 계약갱신 요구를 거부할 수 있을 뿐인 거죠. 5번 소유임차 보증문제인데 주문은 의무는 없습니다. 답은 1번입니다. 2번입니다. 2014년 1일 갑은 선순위 권리자가 없는 을의 상가 건물을 보증금 1억 원에 월셈 40만원 임차에 대항요건을 갖추고 확정일자를 받았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거죠. 상가 건물이죠. 자, 1번 갑이 3개 차임액 상당한의 연체를 했어요. 그러면 임대인은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를 거부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을은 갑의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 맞는 질문이죠. 2번 임대기간은 1년이 보장이 되죠. 최단기간이 임대기간에 대하여 별도의 약정이 없는 경우 그 기간은 1년으로 본다. 맞는 질문이죠. 답은 3번입니다. 자, 우리가 전세권의 경우에는 경매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먼저 목적물을 명도해 줘야 됩니다. 다만 주택 임대차나 상가 건물 임대차는 경매를 신청하기 위해서 그 목적물을 명도해 줄 필요는 없고요. 언제 명도해 주면 되냐면 실제로 보증금을 수령할 때죠. 꼭 기억해 두셔야 되고요. 따라서 3번 갑이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의 확정 판결에 따라 X건물에 대한 경매를 신청하는 경우 갑의 건물 명도 의무 이행은 집행 개시 요건이다. X가 되는 거죠. 명도하지 않더라도 경매를 신청하는 것이 가능하고 실제로 보증금을 수령할 때 명도해 주면 되므로 답은 3번이 됩니다.
4번 갑이 X건물이 환가대금에서 보증금을 우선 변제받기 위해서는 대항 요건이 배당 요구 종기까지 존속하여야 한다. 이거 맞는 지문이고 판례인데,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가지고 상가를 운영하다가 경매가 됐어요. 장사 안 한다는 이유로 폐업 신고를 하게 되면 사업자 등록이 말소가 되면 우선 변제권이 인정되지 않아요. 따라서 장사를 안 하더라도 언제까지는 계속 사업자 등록을 하고 있어야 되냐면 배당 요구 종기, 배당을 요구하는 마지막 날까지는 사업자 등록을 해야 우선 변제권이 인정될 수 있다는 거 조심하셔야 됩니다. 5번 보증금이 전액 변제되지 않는 한 X건물에 대한 경매가 실시되어 매각되더라도 갑의 임차권은 존속된다. 존속하는지 안 하는지 여부는 최우선순위 저당권과 비교하잖아요. 근데 여기서 이렇게 말했죠. 선순위 권리자가 없는 이죠. 그러면 을보다 빠른 저당권이 없으니까 경매가 되더라도 소멸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고 따라서 5번도 맞는 지문이고요. 답은 3번이 됩니다. 3번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의 내용으로 오는 것은 1번 임차인이 대항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인도받고 사업자 등록을 신청하면 되죠. 임대차 계약서상 확정일자를 받아야 한다. X죠. 확정일자는 대항력을 갖추기 위한 것이 아니라 우선 변제권을 취득하기 위한 요건이죠. 2번 사업자 등록의 대상이 되지 않는 건물에 대해서는 이 위법인가요? 이 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맞는 지문이죠. 상가 건물이어야 됩니다. 따라서 사업자 등록이 대상이 되지 않는다면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답은 2번이죠. 기간을 정하지 않냐거나 기간을 2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그 기간을 2년으로 본다? X입니다. 상가 건물 임대차는 최단 기간이 2년이 아니라 1년이 보장이 되죠. 4번 전차인의 차인 연체액이 2개 차임액에 달하는 경우 전대인은 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X입니다. 상가 건물 임대차는 2기가 아니라 3기라는 거 항상 조심하셔야죠. 5번 권리금의 회수의 방해로 인한 임차인의 임대인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권은 그 방해가 있은 날로부터 3년 이내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한다. 자, 3년 이내에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 완성으로 소멸한다는 맞는데 언제부터 3년이냐면 임대차가 종료된 날로부터 3년입니다. 다시 말하면 임대차가 종료된 날로부터 3년이니까 그 방해가 있은 날로부터 3년 X가 되고요. 이 문제 답은 2번이 되네요. 4번입니다.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상 임차인이 그가 주선한 신규 임차인 되려는 자로부터 권리금을 지급받는 것을 방해한 임대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권리는 임대차가 종료한 날로부터 몇 년이죠? 3년이죠. 3년 이내에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 완성으로 소멸한다. 3년이니까 답은 뭐죠? 4번이죠. 10조 그죠? 그러니까 3년인데 언제부터 3년이요? 임대차가 종료한 날로 3년. 정확하게 기억해 두셔야 되겠죠. 9번입니다. 갑이 2020년 2월 10일 을소유 상가 건물 을로부터 보증금 9억 원 월세 100만 원이에요. 자, 우리가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이 적용되려면 서울만 기억하시는데 환산보증금이 9억을 초과하지 않아야 되죠. 그래서 보증금 9억에 월세 100만 원이라면 환산보증금이 9억을 초과하지 않았기 때문에 9억을 초과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이 적용되는 게 아니라 민법이 적용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보시면 임차의 상가 건물의 임대차 보호법상 대항력권을 갖추고 영업하고 있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거죠. 자, 원칙적으로 민법이 적용되지만 10년 한도 내에서의 행사는 계약갱신 요구권은 인정을 해줍니다. 1번 갑의 계약갱신 요구권은 최초의 임대차 기간을 포함한 전체 임대차 기간이 10년을 초과하지 아니한 범위 내에서만 행사할 수 있다. 맞는 질문이죠. 자, 그렇지만 1년이라는 최단 기간이 보장되지는 않아요. 따라서 2번 갑과 을 사이 임대차 기간을 6개월로 정했더라도 유효하기 때문에 을은 임대인은 그 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다. 맞는 질문이죠. 자, 계약갱신 요건은 인정이 되잖아요. 따라서 한번 갑의 계약갱신 요건 따라 갱신되는 임대차는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 다시 계약한 것으로 본다. 맞는 질문이죠.
4번. 자, 계약갱신 요구권은 인정하지만 임차권 등기 명령 제도는 적용해주지 않아요. 따라 4번. 임대차 종료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는 경우 갑은 X 건물의 소재지 관할 법원에 임차권 등기 명령을 신청할 수 없다. 맞는 지문이죠. 또 대항력은 인정해주지만 우선 변제권은 인정해주지 않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되는 거죠. 자, 9억을 초과하게 되면 민법이 적용되지만 대항력은 인정해줘요. 그렇지만 우선 변제권은 인정해주지는 않습니다. 또 10년 범위 내에서 계약갱신 요구권을 인정해줘요. 그렇지만 1년이라는 최단 기간이 보장되지는 않습니다. 또 하나 적용되는 것은 2기가 아니라 3기 차임을 지급하지 않아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거 적용해주고요. 또 권리금 회수 보호 규정도 적용해줍니다. 그렇지만 대항력은 인정해주지만 우선 변제권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4번 X 건물이 경매로 매각된 경우 갑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증금에 대해 일반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다는 질문은 X고요. 답은 5번이 되는 거예요. 중요한 문제입니다. 또 나올 수도 있으니까 좀 잊지 마셔야 되겠죠. 6번. 상가 임대인이 그의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을 대리하는 자와 임대차 계약 체결을 거절할 수 있는 경우를 모두 고른 경우죠. 자, 기억은 X입니다. 임대차 목적물인 상가 건물을 6개월 동안 영리 목적으로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6개월이 아니라 1년 6개월입니다. 1년 6개월. X예요. 니은번. 임차인 주선한 신규 임차인 대리하는 자가 보증금을 지급할 자력이 없다면 거절할 수 있어요. 디귿번. 임대인이 선택한 신규 임차인과 권리금 계약을 체결하고 그 권리금을 지급했어요. 그러면 임차인은 권리금을 회수했죠. 따라서 거절할 수가 있는 거죠. 1번. 임차인 주선한 신규 임차인 대리하는 자가 임차인의 의무를 위반할 우려가 있는 경우 이때도 거절할 수 있어요. 따라서 니은, 디귿, 리을에서 5번이 답이 되는 거죠. 7번입니다.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찾으라고 하네요. 1번.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려는 자는 임대인의 동의 없이도 관할 세무서장에게 해당 상가 건물의 임대차에 관한 정보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X입니다. 동의 없이는 요구할 수 없어요. 중요한 질문은 아닙니다. 2번. 임차인이 임차한 건물을 중대한 과실로 전부 파손한 경우 임대인은 권리금 회수 기회를 보장할 필요가 없다. 이건 맞는 질문이고요. 답은 뭐죠? 2번이 되는 거죠. 중대한 과실이라는 거 조심하셔야 되겠죠? 3번.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계약갱신 요구할 수 있으나 전체 임대차 기간이 7년을 초과하면서는 안 된다. X죠. 10년이죠. 10년. X 중요하죠. 4번. 임대차가 종료한 후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은 때에는 임차인은 관할 세무서에서 임차권 등기 명령을 신청할 수가 있다. X쪽이죠. X. 관할 세무서가 아니라 법원이죠. 그죠? 법원. 아이고, 참, 이런 것도 장난하시네. 그죠? 임차권 등기 명령을 누구한테 신청합니까? 관할 법원에다 신청해야죠. X죠. 4번, 5번. 임대차 계약 묵시적으로 갱신됐어요. 그러면 기간은 또다시 1년입니다. 다만, 임차인을 언제든지 계약, 해지 통과할 수 있고 통고가 있으면 3월이 경과하면 임차권이 소멸되기 때문에 5번. 임대차 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된 경우 임차인의 계약 해지 통고가 있으면 즉시 해지 효력이 발생한다는 질문은 X가 되는 거죠. 3월이 경과해야 임차권이 소멸돼. 따라서 답은 뭐죠? 2번이 되네요. 8번입니다. 을은 갑소의 X상가 건물을 갑으로부터 임차하고 인도 및 사업자 등록을 마쳤다. 임대차가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이 있는 경우는 모두 고른 거죠. 이거 작년도 문제입니다. 31회 문제인데 이게 지금 문제가 뭐냐면 답이 지금 복수 정답 처리했어요. 2번, 4번으로. 근데 이거는 제가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자, 문제가 지금 뭐냐면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이 있는 경우, 대항력이 있는 경우를 찾으라 하거든요. 기억, 을이 폐업했으면 대항력 없습니다. D번,
을이 폐업 신고를 한 후 다시 같은 상호 및 등록번호로 사업자 등록을 했어요. 대항력이 인정이 돼요. 다시 말하면 요 시점에서 폐업 신고를 하고 요 시점에서 다시 사업자 등록을 하면 이게 소급해서 대항력이 회복되지는 않지만 새롭게 사업자 등록을 한 때부터 무엇이 인정이 돼요? 대항력이 인정이 되거든요. 그래서 니은번은 대항력이 있는 거죠. 디귿번, 병이 을로부터 X상과 건물을 적법하게 전차하여 직접 점유하면서 병명의로 사업자 등록을 하고 사업자 운영을 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전대차가 이루어지게 되면 전차인이 대항 요건을 갖추면 대항력이 인정이 되거든요. 따라서 디귿번이 인정이 돼요. 그래서 이거는 답이 4번입니다. 4번인데 처음에 정답을 발표할 때 2번이 답이 맞죠? 2번이 답이라고 정답을 발표했어요. 근데 니은도 명백히 뭐가 있습니까? 새롭게 사업자 등록을 한 때부터 대항력이 인정된다는 것이 판례 입장이니까 오답이거든요. 그러니까는 답을 니은 디귿으로 바꾸거나 전부 정답 처리를 하지 않고 지들이 한 말이 있으니까 2번, 4번 두 개를 복수 정답으로 처리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거 복수 정답 아닙니다. 그래서 일단은 정답은 복수 정답으로 했지만 답은 뭐죠? 4번이다. 니은 디귿이 다 대항력이 있다. 이렇게 공부하셔야 되고요. 다시 말씀드리면 다시 사업자 등록을 하면 다시 사업자 등록을 한 때부터 다시 무엇이요? 대항력이 주어지게 된다는 걸 주의하시기 바라고 답은 뭐죠? 4번으로 보입니다. 자, 여기까지입니다. 여기까지고요. 이제 다음 영상에서 이제 집합건물법으로 들어가겠죠. 자,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